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속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서민들이 크레딧카드 빚 갚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가운데 기준금리가 10번째로 인상됨에 따라 크레딧카드 사용률도 증가한 가운데 현재 기준금리인 5.25%에 따라 이자율도 함께 변동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크레딧카드의 1년 기준 이자율은 기존 고객 기준 평균 20%며 신규 고객 기준 평균은 22에서 23%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전문가들은 카드 대부분의 연이율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높은 이자율로 카드 빚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청산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높은 이자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드사 상담 신청을 통해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카드 사용자의 76% 정도는 높은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출업체 렌딩트리의 신용분석 전문가는 카드 소지자의 높은 신용점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은행의 고금리 세이빙 계좌 등에 예금함으로써 추후 높은 금액을 돌려받아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즉 뉴스타트에 따른 실전 배치 핵탄두 수와 투발 수단의 규모를 공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국무부는 투명성과 책임 있는 핵 행동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위해 미국은 뉴스타트에 적용되는 핵 전력에 대한 집계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대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그리고 핵 폭격이 가능한 중폭격기는 총 800개이며 이들 전략 자산에 배치,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의 총 개수는 1,419개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무기 개수를 공개하고 러시아의 전략 무기 부분은 별도 표시에 제공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지난 2월 전격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침공에 따른 대러 제재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는 뉴스타트에 따른 핵무기 시설 상호 사찰을 잠정 중단하는 등 마찰에 따른 결과입니다. 뉴스타트는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유일한 군축 협정으로 사실상 양국 간 핵 안전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등의 수를 700개로 제한하고 이런 운반체에 실리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급격히 성장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산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업체 구독자는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은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비용을 줄이고 요금을 높여 수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추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변하기 힘들 전망이며 결국 스트리밍 업체들 또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는 OTT 사업부인 디즈니 플러스의 올 1분기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구독자는 3월 말 기준 1억 5,78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400만 명이 줄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60만 명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말 4분기에도 240만 명이 줄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업계 1위인 넷플릭스는 1분기 신규 구독자가 17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206만 명보다는 낮은 숫자이며 총 유료 구독자는 2억 3,250만 명입니다. CNBC는 같은 기간에 패러마운트 플러스의 구독자가 410만 명 늘고 더 작은 OTT인 피콕의 구독자가 200만 명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OTT 구독이 늘어도 배당금을 줄인다는 발표에 투자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는 OTT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증가율은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에 연 34.6% 달했으나 지난해 10.1%까지 추락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TT 구독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지갑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구독 서비스 분석업체 안테나를 인용 미국에서 지난해 넷플릭스, 훌루, HBO 맥스 등 OTT 구독 취소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같은 가구에서 3개 이상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에서 구독 취소가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미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매달 평균 $48를 지불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낸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응답자 3분의 1은 구독 중인 서비스를 해지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로이트의 케빈 웨스트코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4개의 영상 구독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독 소비자의 47%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 1개의 엔터테인먼트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저렴한 요금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앱이 없어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10대 청소년들도 승차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17일 뉴욕에서 연례 이벤트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우버 앱이 없어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전용 회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라 코스로샤이가 최고 경영자는 나의 장모님처럼 휴대전화나 앱을 이용해 우버를 호출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장모님에게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13에서 17세 10대들도 직접 차량 서비스와 배달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버는 이를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을 받은 가족 계정을 출시했습니다. 부모는 모든 차량 서비스 요청과 함께 배달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량을 호출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한 카시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시트 업체 뉴나와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며 우버는 서비스 가능 도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버 앱으로 그리스 미코노스 섬에서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보트를 예약할 수 있고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이용자는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을 보낼 때 앱으로 동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코스로샤이가 CEO는 집에 있든 외출하든 우리는 인간을 위해 인간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으나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버 주가는 지난해 말 $24 선에서 지난 16일 종가 기준 $37 선으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에게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V10.2.0를 진행하면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실험실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실험실에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룹 채팅방에 불필요한 메시지와 알림으로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카톡이지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용자들의 대화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편의를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카카오는 올해 안에 이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지속해서 추가할 방침입니다. 알림을 손쉽게 끄거나 알림 방식을 이용자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용의자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10,000,000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16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2017년 경찰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스테이시 본 헤럴의 유가족에게 시카고시 당국이 $10,000,000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본 헤럴은 2017년 6월 시카고 남부 우범지대 잉글우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에 쫓기던 SUV에 들이받쳐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에 연루돼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탄 SUV를 멈춰 세우고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으나 그 사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성 공범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본 헤럴이 몰고 가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16일 오후 일어난 화재로 버팔로 그로브 고등학교가 17일 수업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학교 한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6일 저녁 7시 45분에 신고됐고 지역 소방국이 출동해 화재를 조기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부상자는 없으며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화재로 인해 학교 당국은 16일 하루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이후에 학교 수업 일정은 학생들 가정으로 통보된다고 버팔로 그로브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